이번 시간은 이어서 행정소송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처분성 이후에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소송 요건과 관련돼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결의 효력이 있죠. 판결의 효력, 뭐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과의 관계, 요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당사자성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당사자성 이 얘가 아닌 것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그 관련 문제 준용 규정 여부,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벌법은 이때 제가 빼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 그 행정소송까지 행정구제까지가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법은 이때 행정법 강론하고 해서 7급 이상 또 일반 시험에서 자격증과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구급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때 여기까지 행정 그 소송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보겠습니다. 55번 봐보세요. 그 251페이지. 251페이지 55번 보겠습니다. 자, 원고 적격 및 협의 소위 이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봐보세요. 55번은 답이 1번인데요.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특허 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이 부인된다. 반대로 됐네요. 55번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55번에 이제 답이 이제 거기 1번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죠?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그죠?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라고 해요. 이때 보시면 특허 보세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에게 뭐를 줘요? 법률상 이익, 즉 권리 등을 설정해 주죠. 권리 등 이 법률상 이익을 갖다가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좀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허가 같은 경우도 뭐 경업자성 있죠.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해서 담배 판매업에서 이때 보시면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 담배 판매업자는 경업자 관계예요. 경업 관계인데 이때 판례가 예외적으로 경업자 소송을 통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허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침해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권리 등을 설정해 주니까 법률상 이익을 갖다가 설정해 주죠. 이 시점에 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55번에 이건 또 우리가 많이 개인적 공권과 관련돼서도 공부를 많이 했던 거고. 자, 그래서 55번의 답이 1번입니다. 이어서 56번에 좀 봐볼까요? 자, 56번에 4번이에요. 자, 이때 4번도 56번도 2011년 국가직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4번 문항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틀렸죠. 56번에 4번 틀렸어요. 요 시험 지문이 벌써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이익이 있는 자인데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그죠? 이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겠죠. 맞죠? 근데 이익을 받는 상대방은 돼야 안 돼요. 이익을 받는 상대방 이거 안 돼요. 이 상대방 이것도 안 돼요. 안 되고 제3자도 안 돼요.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죠. 자, 침익적 처분이 되는 상대방에게 침익적 처분, 또 제3자 행정에서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죠? 상대방 이외의 타방, 제3자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할 때, 이때 제3자도
예, 제3자도 이제 이해관계인이 나죠. 이해관계인도 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걸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2011년뿐만 아니라 3, 4년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 잘 해야 합니다. 침입적, 이익이 침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상대방이든 제3자 행정에서 제3자든 이해관계인든 상관없이 원고 적격하는 것이지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과 제3자는 안 돼요. 원고 적격 없어요. 그래서 56번에 답이 4번. 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좀 실려 있어요. 252쪽에 60번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 문항 봐보세요. 자연물인 도룡용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를 쓰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60번에 보시면 60번에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60번에 1번 문항 봐보세요. 60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독 좀 할 수 있는 그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 주문이 반복 출제된다는 거. 특히 판례가 반복 출제됩니다. 자, 1번 문항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기관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 기준이 불용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종전 판례였는데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판례 변경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60번의 그 1번 문항은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거.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은 판례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60번에 1번 해놓으시고요. 자, 역시나 63번도 원고 적격이에요. 보시면 적합하지 아니한 것 1번 보세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바뀐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내에 있는 주민은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외 지역 밖의 주민은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그 수인 한도를 넘는 수인 한도를 인내하기 어려운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됩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입종 여부 관계없이 아닙니다. 입종해야 돼요. 누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밖의 주민이 입종해야 합니다. 입종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적으로 이제 그 판례 한다면 그렇죠. 여기 이제 63번입니다. 3번, 1번.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죠. 그래서 제3자는 입증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자, 그래서 63번의 답이 1번이었고요. 이어서 65번에 이제 소위 이익이 나오죠. 원고 적격과 소위 이익은 약간 달라요.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취해되면 다 누구나 다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그렇죠? 소위 이익은 권리 보호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원상 회복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65번에 그래서 이제 1번 답이에요. 보시면 자, 아니 저기 65번에 1이죠. 소위 이익 보겠습니다. 권리보호 필요성. 자, 1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송 계속 중 그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위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거고요. 2번 봐보세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이 취소를 구할 수 있기 없다.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역 입영 대상자 입영 후에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 과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좀 틀리고요. 3번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 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아니 있습니다. 고등학교 왜냐하면 고등학교 퇴학 처분 그것은 징계 처분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퇴학 처분 여기에 대해서 그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판례대로 키우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4번, 5번도 4번 특히 이제 4번, 5번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이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거던데 저 4번은 잘 안 나오고 5번이 좀 나와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계속적으로 출제되니까 5번 보고 4번 먼저 나중에 보겠습니다. 5번 기본행위인 재건축 조합 설립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이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지게 돼요. 만약에 그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크로스 인정 안 돼요. 그래서 5번 틀린 거고 4번 보세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어떠냐면 그 수백 개 드는 거, 수천 개 드는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환합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판례 입장이 변경된 거 그거 체크하시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그 인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65번에 그래서 65번은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간단히 보시죠. 이거 좀 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해설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설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8번에 마찬가지로 샵이 소위 이익인데 1번 봐보세요. 1번은 앞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지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불행 형식으로 정한 경우 이때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지적처분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죠. 장래 처벌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68번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거 또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71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255쪽. 옳지 않은 것입니다. 취소성의 원고 적격 중 협의 적격 및 협의 소위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5번 봐보세요. 경찰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이 경업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이 부인된다. 자, 여러분들 71번 보세요. 앞에 나온 거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71번에 답이 그래서 반대로 있잖아요. 요거 설명드렸죠. 55번. 요거. 이렇게 계속 반복 출제됩니다. 71번에 그래서 5번이에요. 이렇게 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번에 봐보세요. 항고 속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문항 72번 어때요? 또 반복되고 있죠? 제재적 행정처분. 불용 형식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불용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 자, 이때 앞에 나온 판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72번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고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됐다면 불용인 시행기축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있어서 답이 바로 4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요. 72번까지 보셨고, 그 나머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나중에는 요거 학생들 다 맞춰버리니까 박스로 기네요. 이거 원고 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몇 개인가, 부정한 판례 몇 개인가.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 요지 위주로 하고 판결 내용을 다 이렇게 뭐 그 몇십 페이지 하나의 계열 사건에서 최소 몇십 페이지 돼요. 요약한 것만. 그걸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판결 요지만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뭐 처분서 인정 여부 판례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좀 85번, 뭐 83번, 85점 박스, 86번까지 돼 있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지금 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 자, 260페이지 88번 보세요. 드디어 원고 적격 끝났습니다. 네, 주류 끝났죠.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 적격 인정 판례 엄청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뭐 거의 100문제를 해놨으니, 그죠? 그러니까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88번에 이제 피고 적격 이제 나머지 소송 요건, 그죠? 소송 요건에 관련돼서 88번 봐보세요. 옳은 것입니다. 자, 공무수탁 사유는 당사자 소송이 피고가 될 수 있다. 4번 맞죠? 4번 맞아요. 공무수탁 사유는 또 처분청에 대해서 항고승에서 피고가 될 수 있고, 왜? 공무수탁 사유는 처분청이 되기도 해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처분청이 되고,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사자 소송에서는 당연히 공무수탁 사유는 행정주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주체가 되니까 피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4번은 맞고요. 1번만 한번 보세요.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했다. 아닙니다.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3번, 4번 나왔습니다. 2번 문항. 2번, 3번 잘 나와요. 2번, 3번.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또 2015년, 올해 16년, 17년 계속 나오죠. 17년에 또 나왔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성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아니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보통 그 피고는 행정청이 되죠. 단독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근데 이따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 합의제 행정청인데 피고 적격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네. 특이한 점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2번 틀렸고. 3번 조례가 항고승이 대상되는 경우, 자, 이때는 누구를 갖다가 피고로 한다고요? 조례가 항고승이 대상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장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이 88번 답이 4번이에요.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맞추셔야죠. 왜? 계속 뭐 10여 년을 거쳐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9번도 봐보세요. 89번도 똑같아요. 4번 문항. 이거 정확히 하나만 알으면 다 풀어요. 혹시 질문 모른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딱 보면 내가 어떤 그 특정 항에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와요. 89번에 4번 보세요. 조례가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 누가 피고가 되죠? 지방의회의 장. 89번 4번.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90번 봐보세요. 취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그죠? 자, 90번의 답이 뭐예요? 자, 취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예요?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쟁송이 편의를 위해서 프랑스와 같이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된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기관, 즉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틀린 점은. 자, 그래서 90번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이어서 261쪽 94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4번 보시면 피고 적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면 자, 3번 문항 보세요. 이거 좀 제가 뭐 행정성에서 피고 적격과 관련돼서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 대리, 임의들이 법정 대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권한은 권한이 이전돼요. 권한이 이전되지만 일부만 이전되니까 그 권한이 이전된 범위 내에서는 누가 피고가 돼요? 수임청, 수임기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3번 보시면 항고승의 경우 권한을 내부 이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려면 위임청이 피고된다. 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부 위임을 하잖아요. 내부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내부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이 이전 안 돼요. 이런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피고가 돼요? 위임청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판례한다면 내부 위임에 불과한데 세상에 위임청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누가 피고가 돼요? 수임청. 내부 위임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자기 명의를 사용하면 이 수임청이 피고가 돼요. 이런 때는. 예, 정확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94번에 3번이 틀려요. 판례대로 오셔야 합니다. 내부임은 권한이 이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내부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임에서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있다.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 아, 그래서 94번에 3번 틀립니다. 수임청이 피고됩니다. 94번에 3번. 자, 이어서 263페이지 100번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해유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00번 보시면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기각번 당의 행정행위 하자 유형 취소죠. 원칙적으로 취소고. 자, 니은번 취소성이 제소기간이 도관 후 원고가 무효 확인성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읽는 것은 답이 4번이요. 취소 기각. 네, 취소 기각. 자, 일단은 그죠. 무효 확인성은 뭐 불가정력과 상관없죠. 취소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은 언제나 무효를 정할 수 있어요. 행정쟁송제 기간 적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판결해야 돼요. 100페이지 4번 취소 기각. 100번 취소 기각이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나머지 그 해설서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103번 봐보세요. 드디어 이제 가구제 제도, 취소성에서 가구제 제도입니다. 2번 문항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반대로 됐네요. 틀렸네요. 이거 103번에 이게 이제 103번에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가구제 제도는 가처분제예요. 가처분. 이 민사소송에서 가구제 제도 가처분은요. 법조문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제 제도로서.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게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인정돼요.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제기 이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103번에 2번 틀립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104번 보겠습니다. 2번 문항 봐보세요. 요거 잘 나와요. 이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건데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한다. 아니죠. 안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안날 틀립니다.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합니다. 104번에 2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65쪽이 드디어 심리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107쪽에 이제 그 107번이죠. 이 107번인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입니다. 심리인데 2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수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직권으로 된 것은 아니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 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죠. 법원이 직권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고 107번의 법조문제 2번 틀렸고 108번 봐보세요. 소위 변경에 관한 겁니다. 이 심리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행정심판과 달리 그 행정수은 구두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 재판 공개하죠. 재판 공개가 원칙이고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권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된다. 그래서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규정은 바로 구두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이다 라고 보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통설 판례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간단히 107번에 그래서 2번입니다. 이어서 108번에 소위 변경이죠. 소위 변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위 변경은 언제까지 인정되는가? 보통 사실심 변론 종료시가 맞아요. 우리 법에서는 소송법과 관련돼서 108번에 2번 틀려요. 판결시까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료시까지. 108번에 2번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67페이지에 115번 봐보세요. 115번에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늘 판결의 효력은 늘 시험 나온다. 우리 행정수송법에 판결의 효력으로서 특이한 효력으로서 기성력 규정되어 있고요. 형성력은 취소 판결의 대세요. 이 규정이 간접적 근거 규정을 봐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요. 115번의 요 내용 보는데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자본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그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기판력. 기판력 되죠? 기판력은 여러분들 청구 인용 판결과 청구 기각 판결 양쪽 다 인정돼요. 기속력은 어디에서만?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돼요. 기판력은 청구 인용 판결과 청구 기각 판결에서 다 인정됩니다. 114번은 뭘까 이게? 취소 판결이 효력 가운데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성력. 취소 판결의 대세효는 이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115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114번은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 114번도 뭐 2000년대 나와서 또 그죠? 10년경이 나와 있습니다. 16번 봐보세요. 116번. 자, 여러분들 이 취소 판결이 효력이죠. A번은 뭐예요? 우리의 판결이 이 효력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죠. 이때 선고법원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이 뭐예요? 이걸 불가변력 또는 자방력.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자방력이랍니다. 보통 불가변력이라도 하는데 자방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B는요? B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서 상속인, 양수인 등
그죠? 합병 법인 이렇게. 그래서 답이 B예요. 기속력이 주관적 법인은 뭐예요? 당해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록이 기속력입니다. 주관적 법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116번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20번 봐보세요. 자, 120번에 취소송 판결이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120번인데, 제가 기판력은 청구 인용 판결뿐만 아니라 청구 기각 판결에서도 인정됩니다. 기판력은. 그런데요, 기속력과 형성력만큼은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돼요. 이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항 확정된 청구 기각 판결의 형성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진다. 여기 뭐가 틀렸어요? 청구 기각 대신에 인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0번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마 이거 거의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이거 안 보이는 순간에 당황하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충분한 친구들은 다 보여요, 이게. 예, 기출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이런 문제에 적응되어 있는 것이죠. 그 출제 경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120번에 1번 틀렸고요. 121번에 보시면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이건 기속력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점.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칩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요. 기속력은 요 나온 것처럼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21번에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냐, 기속력에 대한 설명이냐죠. 121번에 이것은 기속력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판력은 판결이 주문에만 미칩니다. 자, 이어서 쭉 보면 이제 272쪽 봐보세요. 134번. 자, 판결이 기속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항.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됐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는 실형. 이게 뭡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전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법원은 전소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죠? 기판력이죠. 기판력. 134번에 1번 문항은 또 이거 기속력이 아니라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확히 판결의 효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방력, 기판력, 기속력, 기속력, 그죠? 형성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식적 확정력 기억나세요? 불가증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해요. 기판력을 뭐라고 하죠? 기판력을 실질적 확정력이라고요.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전제로서 뭐가요? 불가증력, 즉 뭡니까? 불가증력.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된 뒤에 판결의 내용, 실질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 지문이에요,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지문입니다. 134번에 그래서 1번이에요. 136번 봐볼까요? 1번 문항. 집행정지는 옳은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적법한 불안성이 계속될 것을 요한다. 맞죠?
2, 3, 4는 다 좀 제가 언급했던 거예요. 2번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성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아니죠.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저질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 안 되죠. 3번 문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성에서도 인정된다. 아닙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특별조항에서 이 특별조항이 특별법 우선인원 측에서 특별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1번이죠. 3번 틀렸고 4번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소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이거 잘 나오죠. 집행정지 결정은요. 예, 판결이 아니지만 판결이 효력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소력, 특히 기소력. 그래서 136번에 4번도 틀려요. 136번에 결국은 답이 1번이네요. 14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접견 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된다. 이름들 이 거부처분, 소극적인 처분,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그 개념상 인정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141번에 계속 나오네요. 답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276페이지, 276페이지. 1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50번. 150번에 뭐가 나와요? 그죠? 사정 판결이 나오네요. 150번 1번 문항. 사정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아니죠. 사정 판결 같은 경우 어때요? 사정 판결. 1번 문항인데 사정 판결은 법 조문에서 사정 재결도 마찬가지지만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은요. 이 주문에 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돼요. 주문에 원래 청구 이유가 있어서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줘야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유가 있어서 청구 인용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당해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서 청구 인용 대신에 청구 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150번에 그래서 1번 답입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은 그 최소성과 모의동 확인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에서 사정 판결은 어디에만 인정돼요? 최소 소송에서만 인정됩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150번에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그 사정 판결에서 사정 판결이 필성 언제 해야 돼요? 사정 판결이 필성 판결시, 그죠? 자,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항고송 취소송 다 끝났어요. 항고송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목차는 원래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바로 당사자송이 맞죠? 원래는 이제 항고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모의동 확인송을 먼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좀 보도록 하죠. 자, 당사자성, 주관적성이죠. 우리가 항고송과 당사자성은 주관적성입니다. 민정소송과 기관성은 객관소송입니다. 자, 제3절 당사자성 278페이지
158번. 요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해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다른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0번 표본적인 것을 보죠. 1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1항 행정수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수송을 취소수송, 당사자수송, 민중수송, 기관수송으로 구분한다. 자, 행정수송 갖다가 이렇게 뭐 취소수송, 당사자수송, 민중수송, 기관수송으로 구분합니까? 무엇을 했어요? 제3조에서는 행정수송은 항고수송이죠. 항고수송, 당사자수송, 민중수송, 기관수송으로 구분한다. 제가 분명히 이거 제가 계속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심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 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사자 심판, 기관 심판, 민중 심판 인정 안 되죠? 다 나와요, 이런 거. 시험 지문으로. 160번에서 1번.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들은 안 틀리죠. 그러니까 90점 이상 나오죠. 당사자성, 취소성, 기관성 나오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공법상 당사자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못 오는 것은 이거 잘 나와요. 2015년 지방자 출급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문제 7년 사이에 한 10문제, 15문제 나왔습니다. 보셔야 돼요. 160번에 그래서 니은번과 미은번이 이제 당사자성이 대상입니다. 그럼 기억번은 뭘까요? 161번에. 161번에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실력 발휘 해보세요. 앞에서 계속 수업했으니까요. 과세처분이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자, 무효랍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랍니다. 근데요, 조세 환급소송을 한대요. 이게 뭐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원칙적으로 판례는 뭐로 보죠? 사건으로 보죠. 그래서 소송 유형은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면 되죠. 디귿번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를 관소성, 이건 취소성이죠. 왜 그래요? 왜요? 관리처분이 계획, 관리처분입니다. 처분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결정.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순성. 이것도 항고성. 미음번이죠. 니은번과 미음번만이 현재 당사자성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30번 봐보세요. 162페이지. 162번. 자, 162번. 그래서 우리가 답이 3번이에요. 보시면 여기 내용 봐보세요. 기억번, 니은번, 릴번, 미음번. 디귿번은 판례가 뭐로 본다고요? 취소송, 항고소송.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계속 나왔던 거 계속 반복돼요. 이거 계속 반복돼가지고 2011년 나왔던 거 또 반복되고 내고 4학년마다 5학년마다 반복해서 냅니다. 그래서 162번에 답이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슬슬 넘어갑니다. 281쪽. 281쪽. 자, 드디어 이제 당사자성 끝났고 이제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 끝났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거는 그죠? 법조문이 좀 각각이 한 개씩 있어요. 있고 마지막 한 개. 총 법조문 3개 조문인데 마지막 조문에서는 3개 조문 중에서 이렇게 취소소송에서요. 취소소송과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그래서 준용 여부 규정이 매우 중요해요. 봐볼까요? 169번. 행정승법상 취소승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동 확인성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1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 그 다음에 3번 제소기간을 무효동 확인성에 준용 안 되죠.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용됩니다. 이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에서는 이때 취소 소송에 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합니다. 적용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169번의 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70번. 3번은 틀려요. 옳은 것이네요. 취소성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됩니다. 그렇죠. 무효 확인성의 집행정지 준용됩니다. 자, 1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2번 제소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 틀린 점이죠. 4번 행정청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이 부존재. 무효등에 뭐가 들어가요? 행정이 유효, 무효가 있으니까 무효등에 행정이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행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점이에요. 그 다음에 171번. 자, 볼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 준용되는 것은 모두 그런 것은 답이 기억, 니은, 미음이에요. 기억, 니은, 미음. 제소기간 같은 경우는 처분이 없는 경우인데요. 제소기간이 언제 적용되는가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 경우는 행정심판이 재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결은 처분 행정입니다. 거쳐오면 처분 있으면 안 나가도 더 51년에. 알죠? 처분 있으면 안 나가도 1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집행정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 준용 안 됩니다. 사정 판결도 안 되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171번의 답이 2번입니다. 그러시면 180번 마지막 봐볼게요. 이거 180번.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가? 뭘까요? 제소기간 180번에 4번이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딱 행정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5쪽 봐보세요. 285쪽 객관소송 보시겠습니다. 자, 객관소송인데 이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면 이 객관소송도 그 성질이 바라지 않는 한 취소소송 등 당사자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객관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뭐가 납니다. 그래서 좀 특히 여러분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민중소송은요, 항고소송이 피고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요건 좀 이렇게 됐네요. 자, 한 가지 빠졌네요. 어차피 당사자성하고 좀 비교해서 당사자성에서 취소소송이라는 게 종종 준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죠. 그래서 당사자성에서 원고적격은 항고소송을 준용한 규정 없어요. 전혀 다른 성질일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적격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죠. 제8조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고적격. 그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고요. 네, 당사자성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죠. 당사자성은 항고성이 피고적격을 준용합니까?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당사자 수송은 피고적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수송은 제소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죠? 각 개별법에 제소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소 기간도 규정 안 돼요. 아시겠죠? 각 개별법에 당사자 소송이 그런 그 제소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 개별법에 따릅니다. 항고소송 규정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 보시겠으면 객관소송이죠. 네, 객관소송. 자, 185쪽 봐보세요. 185번.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이거? 기관소송이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이. 그 다음에 187페이지.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민중소송이에요. 이거 이렇게 187번처럼 나왔죠. 185번도 이제 185번은 답이 뭡니까? 4번. 186번은 답이 뭐예요? 187번은 3번입니다. 됐죠? 일단은 우리 그 문제가 있죠. 문제 우리가 그 기본 이론에서는 제가 행정조직법까지 다 했지만은 문제에서는 그 뭐 행정조직법 내용은 전부 다 그 행정법 통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이렇게 이론에서는 제가 통론에서 공개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강론에서 좀 우리가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법 같이 묶었지만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꼭 그 필요한 부분은 행정법 통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법하고 우리 교재대로 행정조직법하고 그 다음에 요거 특별행정적용법 행정법 강문이죠. 요거하고 따로 기억하겠습니다. 구급청까지는 그 행정구제법까지만 하니까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 다음에 그 행정조직법과 관계된 것은 이미 제가 뭐 기본 이론에서도 이제 시험 우리 뭐 피고적격과 관련돼서 좀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행정구제법까지 바로 구급하고 이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적용법은 행정법 강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나 7급 이상에서 행정조직법에서 처음 나오는 거 9급에서는 안 나오고 7급 이상 자격증에서 이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법 총론 공부하시는 부분들 시험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